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다시 화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뜬금없이 원희룡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희룡이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MOU를 맺어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MOU를 맺었던 상대 그리고 MOU의 규모와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의 풍선 즉 주가 조작을 키우기 위한 소스를 만들기 위한 기사를 만들기 위한 조작질이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23년 5월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가를 합니다. 그거를 계기로 이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포럼 참가 사실 그냥 돈 내면 들어가는 건데 초청으로 과장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희룡이 또 부실하게 MOU만 체결을 하는데도 주가를 계속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MOU 안에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 구체적으로 뭐 얼마만큼의 금액을 산정해갖고 하는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한다라는 정도만 써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도자료를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써내는데 그거를 또 우리 언론들이 미친 듯이 또 받았었잖아. 그래서 삼부토건 내부 안에서도 이러한 MOU에 대한 체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사를 써주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야. 지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국토부 장관이란 놈이 이런데 동원이 돼가지고 삼부토건 주가 띄우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난 궁금하는 거야. 원희룡은 땅을 샀을까 안 샀을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주식을 샀을까 안 샀을까? 내가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될 때부터 제가 방송에 늘 얘기했어요. 이제 원희룡이 땅 사는 거 사야 된다. 주변 땅 사야 된다. 주식 사는 거 사야 된다. 아이씨. 결국 이 새끼도 분명히 샀을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죠. 근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윤석열이 또 막 하고 그 젤렌스카 여사 와가지고 김건희 만나고 이렇게까지 한 거는 보면은 이 삼부토건을 띄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외교뿐이야? 그거 하던 나중에 진짜로 돈 준다고 한 거 걸려가지고 아마 지금 돈까지 줬어. 3조 4천억을 줬어요 이미. 아니 그냥 3조 4천을 그냥 먹었으면 그건 국내에 있는 돈인데 이걸 해외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돈 준다고 했지. 근데 심지어 그때 물론 그 돈 중에 절반은 아마 몰타나 안도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도 계속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인데 무슨 재건을 해. 한참 전쟁 중인데 언제 끝날 줄 알고. 근데 그걸 미친 듯이 뛰었다고. 그래서 외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돈이 얼마나 나갔어요. 이게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나? 국가를 상대로 한 게 아니지. 국가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국가 권력과 외교적인 어떤 그 특권을 이용해. 외교는 국가밖에 못 하는 거니까. 대통령밖에 못 하는 거니까. 미친 것 같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사기쳐 먹는 데다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킬 줄 알았어? 근데 더 웃긴 건 이거를 제일 책임이 큰 김건희, 원희룡, 이종호 얘들을 빼고 거야. 기소를 하는데. 빼고 검찰에 넘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한테 얘들 빼고 대충 뭉개갖고 끝내라. 아. 그 당시에 무슨 뭐 임원이나 뭐 일부 사람들 해갖고 100억 원 해쳐먹은 걸로 끝내라고 던지고 있는 건데 이복형이도 가만두면 안 돼. 이것들은 전부 다 바닥을 파보게 되면 아마 이복형이 주식 샀을 겁니다. 한번더 샀을 거예요. 싹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네, 철저한 특검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짓거리까지 했을 지경에는 정권을 절대 놓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치. 이걸 해서 돈 벌어서 구테타 자금 장만하고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까서 꺼내놓으면 너무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허름한 장난질이었기 때문에 다 털리니까. 어차피 우리는 임기 안에
쿠데타 한다, 친위 쿠데타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편하게 감추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헤쳐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쉬워. 그냥 가리려는 목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건진법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건진법사가 이제 처남인 찰리를 시켜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하나 신모 씨를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명을 썼다는 겁니다. 안에 심어놓은 행정관이. 최소 3명이 갔다라는 게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어요. 아주 뭐 A 전 행정관은 이 사람이 아마 신모 씨인 것 같아. 하이수석 씨 행정관으로 임명이 됐고 지금 뭐 사직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 처남, 그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하고 요 행정관하고 밀접한 관계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건진법사가 문자에서 이 A 씨는 찰리 몫으로 관리되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한 그러니까 겁니다. 찰리 몫이 하나 있고 건진법사 직속이 하나 있고 건진법사의 마누라나 딸한테 연결된 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3명 정도가 행정관이 돼가지고 사실상 김건희, 윤석열 말 안 듣고 건진법사 말 듣고 청와대 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놈들을 3놈이나 심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비리의 규모가 최소 3배는 더 있는 거예요. 검찰 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때 건진이 했던 네트워크 본부 여기 출신 중에 최소 2명이 더 대통령실에 임명된 정황을 파악을 했고, 이 네트워크 본부 해체가 된 다음에도 건진법사한테 1일 보고를 한 내역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건진법사가 다 한 거야, 사실. 사실상에 뭐야, 지금 이게? 당선 과정에 있었던 선거 운동 자체 전체적인 지휘를 와. 건진이 한 거예요, 건진이. 보고를 건진이 받았으니까 매일매일을. 이게 되나, 이게? 그랬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 건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윤석열, 김건희가 뭘 알아서 선거운동을 했겠습니까? 뭔 인맥으로 조직을 동원했겠어. 검찰이나 뭐 세무서나 이런 데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계나 외부 세력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거는 김건희 라인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외곽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고 그 공로로 행정관 3명을 꽂아놓고 내 비서처럼 그렇지. 국정을 내 맘대로 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내가 꽂아줬으니까, 야, 대통령실 무슨 얘기 나오는지 다 보고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야, 누구 자리 줘갖고 취직시켜라고 했는데 1명밖에 안 됐어? 야, 왜 1명밖에 안 시켰어? 권성동 전화해. 너는 윤한홍한테. 윤한홍한테 전화해. 아니,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이런 짓거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야. 그럼 윤한홍 입장에 미치는 거지. 아니, 건희 여사님이 태균이 쪽 사람도 하나 박아달라 그래갖고 못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중간에서 보고했을 거 아니냐고. 건진 사이다님께서 역시 건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대통령 선거를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게 건진법사네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건진이 임명을 한 거면 다른 데는 건진 임명 안 했을까? 행정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각부 딴 데도 요소 다 요소마다 들어갔겠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진주의보 있잖아요. 그게 건진주의보에 한정된 게 아니었다니까. 찰리주의보도 있었어. 누군가가 건진이 아니고, 건진은 법사니까 입고 다니는 게 생긴 게 이상할 거 아니야. 찰리라고 사칭을 하고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건진이 아니라 건진 똘마니인 찰리를 사칭하고 다니면서도 이러한 권력이라든지 어떤 청탁에 관여를 하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 골 때린다 진짜. 와. 근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한테든 전화 걸어갖고 나 찰리인데요.
자,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찰리가 누구야? 그거 했잖아고, 저기, 건진법사 건진천암. 천암. 아, 그래라고 들 수 있을 정도로 찰리 사칭범이 돌아다닐 정도로 권세와 위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찰리 사칭범까지 나타날 정도면 찰리도 엄청나게 돌아다녔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야, 룸사롱에 외상이 1억인데 그 룸을 한 군데만 갔겠니? 와, 건진이 단골로 댕기던 룸이 4개예요, 4개. 멤버십으로 댕기던 거. 어? 그런 식으로 술 처먹었으면 각 룸마다 1억씩은 다 외상 깔아놨을 거고, 그거 딴 놈들이 와서 청탁 받고 나중에 갚아줬을 거라니까? 찰리가 건진법사 천암 김씨입니다. 찰리. 방송을 중간중간에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아니, 찰리 모르실 수도 있죠. 저는 줄리밖에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아무튼 이렇게 개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보리밥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얘가 왜 거길 갔는지 이해가 가는데, 많은 분들이 왜 보리밥 처먹겠다고 거기까지 갔나 걱정을 하시더라고, 의심을 하시더라고. 일단 뭐를 했는지 확인하고 왜 거기 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파면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바뀝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사진 찍혔어. 그래가지고 뭐 지금 외부 활동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판교 보리밥집에서 오후 1시 30분경에 일행 3명, 한 명은 아마 경호인력인 것 같고 3명으로 같이 보리밥집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사진은 메뉴를 열심히 보는 그거죠. 뭔 메뉴를 봐. 그냥 보리밥에 막걸리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장 측에 의하면은 사전 뭐 통보 없이 그냥 방문했고 뭐 술 드시겠습니까? 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밤에만 마시겠지. 낮의 기준이 언제야, 이 새끼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한테는 아침이었겠죠, 저 시간이면. 그래서 뭐 방문 당시에 식당 손님들은 그냥 조용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이 뭐 외곽 사저 후보지 물색하기 위해서 뭐 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히 판교로 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크로 비스타에는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면 아크로 비스타 안에서는 굿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굿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돼지도 걸고 소도 걸라고 하면 굉장히 널찍한 옛날 쓰던 관저 같은, 한남동 관저 같은 규모의 집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지돈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소껍질도 벗기려면. 그 정도 걷기고 장어도 몇백 마리씩 잡고 그거 다 하려고. 물청소도 씻긴 것도 해야 되는 거. 하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사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200평만 산다고 하더라도, 땅값만 해도 200평이면 몇십억이 든다는 거죠. 근데, 뭐, 굳이, 필요 있나? 어차피 들어갈 건데? 아니, 이게 들어갈 때 가더라도, 일단 굿은 좀 해야 되니까, 중독이 되니까, 음단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 할 만한 땅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면 자금 출처를 의심받으니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기로 보러 갔다는 거죠. 그럼 성남에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장모 최은순 씨가 도천동에 55만 평방미터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그때 우리가 흔히 아는 잔고 증명을 위조해갖고 이쪽에 땅을 샀던 사람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 부동산 딴 사람 이름으로 사기는 했었지만 명의신탁을 통해가지고 이게 최은순 씨 거고 그걸 사는 과정에 가짜가 동원된 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즉 도청동 쪽에 반드시 최은순하고 연관돼 있는 또는 김건희나 최은순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거기를 사저 후보지로 살펴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누구 소유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지도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지도가 도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야탐역이고요. 여기가 판교 IC요, 판교역입니다. 아마 윤석열이 나타난 건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근데 장모가 갖고 있었던 도촌동 땅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직선거리로 멀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열차가 4개 이상이 교차되는 교통이 좋네. 정말 교통적으로 환상적인 지역인 거죠. 저기에 장모는 옛날에 개발 전에 땅을 샀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 땅들이 아마도 주변에 더 있을 거고 그 땅에 어떤 거를 이용해가지고 짓지 않았겠나,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이는 밖에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 형렬이 보러 가서 보고 와 라고 한 다음에 거기 가서 직원들 시켜서 형세도 좀 보고 주변의 부동산 시세도 좀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에 땅이 다 있죠. 강원도에도 있고 저 당진에도 있고 확인된 것만 해도 양평에도. 네, 양평에도 있고 서산 쪽에도 뭐 100대 투기꾼으로 국세청에 등록될 만큼 땅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아마 이쪽 지역에 있는 땅이 아마 가장 유력하고 좋은 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대장동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흥미진진하게 이제 범인은 범죄 현장에 나타난 거니까요. 관련해서 최은순 주변에 지난번 그 연결했었던 땅들 그리고 그 주변에 명의 신탁이 돼 있거나 사명 명의로 돼 있는 땅들 이런 것들 안에서 윤석열 일가가 아니지. 김건희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송 작가는 그냥 내 추론으로, 내 생각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심부름 왔네. 응? 심부름 온 거죠. 직접 자기가 못 가니까. 근데 참. 할 게 뭐 있겠어요, 걔가 지금. 그러게.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히 밥 먹고 윤석열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업자들인 거죠. 윤어게인 하지도 않고, 야, 이 범죄자 새끼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시. 개무시. 개무시가 답이다. 아무튼 윤석열, 김건희는 아직도 자기들이 버티고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한 이유가 뭐냐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에이씨. 진짜. 아니 지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주술적 망령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자신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리밥도 이제 마지막일 테니까 많이 드세요. 네. 그렇게 방귀 낀다고 욕을 처먹으면서 수해 현장 가서도 보리밥에 눈을 못 댔잖아. 그렇게 보리밥을 먹는 거 보면 소화가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